뭐랄까, 어쨌거나 되게 서울이라서 힘든 거, 되게 개인이 다 낯선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다 이제 외부인인 거죠. 뭐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 어떤 내가 되게 외부자인 느낌을 들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서울은. 그냥 서울은 조금 도시의 차원으로는 서울은 좀 버텨내야 되는 공간으로 저한테 계속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공간에서 좀 살아남기에 버텨야 되는 공간, 그런 도시 혹은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좀 가득하긴 하죠. 노력하게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나를 좀 더 채찍질해가지고 뭐를 좀 더 얻어낼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살아남으려고 막 이렇게 투기하고 하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냥 아직은 여기에 난 좀 더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저는. 모등이 수열도량에서 고시원에 사고로 가신 일곱분 영가이주 고기기부 강서의 선망사준구무당 행사장 노대종친 재흥숙 백자매 질소는 근칙적 등이 도량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지옥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옥고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조선 그 지옥인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그리고 고시촌을 갖다가 지옥고라고 한답니다. 그 지옥고에서 살다가 7분이 사망을 하시고 벌써 49일이 됐네요. 뒤척이다 보릅 떠진 눈으로 밤을 새며 굳은 가슴 깊숙이 분노를 새긴다. 처음에 제가 처음 독립을 한 거는 그 형과 같이 이제 자취를 투룸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5만 가지 곤충들을 그때 다 봐서 제가 평생 그 어렸을 적에도 못 보던 곤충들을 다 봤고, 막 진해, 뭐 곱등이, 그리고 막 여름에 한 방을 2박 3일 비우고 들어오면 그 바닥이 이렇게 그런 뭔가 이렇게 검은 콩 이렇게 뿌려놓은 듯한 장관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벌레들이 이렇게 죽어 있거나 돌아다니고 진짜 점점점점점점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긴 하고. 저는 국방용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일은 이제 기획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산지는 2005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군대 2년을 빼더라도 16년을 살았네요.
대학교 이제 재수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난 뒤에 21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죠. 거의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월세를 하고 용돈을 좀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내기 시작했던 월세는 28만 원이었어요. 28만 원에 옥탑방에서 처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집에 가는 길에 3만 원 주셨다고? 대박. 길가에? 응, 개꿀. 개 탔네. 개꿀이. 대사람 어떻게 되니까 근데 일은 왜 이모해? 공평한 거지. 세상에. 옥탑에 살 때 가장 힘들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면은 그 열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엄청 더워지는 것, 그거를 엄청 겪었었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더운데 새벽 6시부터 같이 이제 술 먹고 저희 집에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친구들이 술 먹으면 저희 집에 재워달라고 오는데 항상 6시, 7시 되면은 애들이 하나씩 기어 나가요. 그때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침을 같이 맞아본 친구가 별로 없을 정도로 더위가 엄청 심했던 집이었고요. 그리고 저 말고 옆방에 다른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 옥상으로는 건물주, 집주인 아주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 나가면은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풍광은 좋았겠네요. 풍광은 좋았어요. 네, 풍광은 좋았고, 근데 가끔 이제 할머니가 텃밭을 가꾼다고 거름을 뭘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냄새가 되게 독했던 기억, 여름이면 정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제 이름은 송현정이고 별명은 산이예요. 달팽이 집에 이제 살고 있고, 그리고 달팽이 집에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달팽이 집을 운영하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집은 이 집이에요. 남성분들이 1층에 사시게 되고 여성분들은 3층에 사시고요. 저희 조합은 2층에는 저희 조합은 아닌 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나무문으로 이제 대문이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이거를 비번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은 켜지나? 됐다. 안녕하세요. 집 보러 왔습니다. 방금 퇴근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바로 씻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보시고. 되게 환하다. 네, 이렇게 불 켜진 저녁에 처음 와봐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공용 공간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요 방이랑 요 방에 지금 살고 계세요.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는데 제가 있는 고향에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무조건 서울에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급히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문자로 주셔도 되고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네네네. 핸드폰 번호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되고. 네네네. 지하철 타러 가세요? 네, 지하철도 타고. 같이 가요. 아, 네,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하고 그리고 밤에는 수업을 들으러 이제 이른바 주경 야독을 했었는데 거의 2년 만에 너무 지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주거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한 4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내고 산다면은 정말 더더욱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근데 저 말고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이미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나 같은 모질이에게 너무도 어려운 서울살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리 다짐해 보지만 아침이면 제자리. 주거빈곤은 30% 중반대로 전국적으로 보고 있고 서울은 이제 40%로 보고 있고, 이 주거빈곤의 기준은 그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아예 비주택, 그 지옥고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체 가구 중에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 서울은 40%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의 또 맹점은 어쨌든 20대 중에 가구 독립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 수치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20대, 20, 30대도 워낙 많기 때문에 비주택에 사는 경우에 특히 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리고 독립을 못한 청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40% 이상의 문제들을 겪을 거라고는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직접 살아내신 분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토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해 주셨어요. 테마 지옥고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유엔에서 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지옥고 헬? 이게 진짜 헬이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헬.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지옥고를 그렇게 괜히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 보이는 집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또 경험으로 우러나서 바로 맞추실 수도 있지만, 네, 좀 일어나 볼까요? 요 방, 이게 진짜 고시원인 거죠. 네, 이게 바로 보증금은 없지만 그 월세가 35만 원인 방이래요. 이렇게 딱 누워서 다리 뻗으면 되는 그런 방이고, 이거는 싼 거예요. 35만 원. 그쵸, 엄청 싼 거죠. 네. 고시원 35만 원 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뭔가 반지하 집이네요, 그쵸? 네. 이게 보증금 500에 월세가 25. 아, 이것도 되게 싸네요, 그쵸? 이거는 저 화장실이 계단이 있잖아요. 네. 지하라서 그래요. 저게 너무 낮아지면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이를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저 곰팡이 검은색은 다 곰팡이입니다. 네. 습기가 너무 많아서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곰팡이가 그냥 거의 기본 옵션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너무 잘 알아서 왜 이렇게 슬픈가요? 저만 슬프세요? 저만 슬픈가요? 네. 뭐 지출도 많이 할 거, 소비도 많이 할 거고, 그냥 여러모로 불필요하게 임대인들한테 너무 많이 20대의 어떤 돈들이 많이 빨려 나가는 구조인 거죠. 이게 그 도시의 문제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20, 30대들이 주로 그러니까 주로 일하는 뭐 편의점, 뭐 아니면 술집, 뭐 이런 데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쨌든 소위 그 돈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구조인데, 그 노동시장에서 그렇고 주거시장에서도 거의 뭐 한 달에 막 한 5, 60만 원씩 그냥 너무 아깝게 그거 다 모으면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렇게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조금 악순환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거 하나씩 내시죠. 나도. 집이 없어, 살 곳이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름이자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쉽게 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민달팽이라는 이름은. 나 잠깐만 현정 누나한테 갔다 올게요. 지금 저기 가 있는 거지. 풍선하고 있는 거. 금방씩? 어디 있는데? 풍선 저쪽에 세월호 쪽에. 네, 민달팽이는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주택협동조합 단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민달팽이 유니온은 시민단체이고, 그리고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도 개선과 정책 개선을 위해 이제 노력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그리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동조합이죠. 여기다가 어떻게 붙이나요? 네, 이거요. 그냥 비어있는 곳곳에만 붙여주시면 돼요. 협동조합 주택을 직접 공급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대안적 주거 모델을 실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례가 없고 공공에서 하기 힘들다면 우리가 비영리 주거 모델을 좀 이제 공급하겠다, 그런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달팽이 집이라는 그런 공동체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합이죠. 청년 주거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청년 주거요? 네. 지옥고요. 아, 그쵸. 네, 지옥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집 문제는 사실 지옥고가 대표적이죠. 그 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 지옥고가 사실 지금 청년들, 소위 요새 것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지요. 근데 그 집이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뭐 최저임금이 그래도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다다라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받은 돈으로 그 지옥고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집을 사는데도 주거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살고 내 보증금을 받아서 잘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너무 하나하나 험난하기만 한데요. 그 험난한 과정을 뭐 세상이 다 이래 이런 것들로 퉁치기는 좀 너무 사회적으로 가혹한 이야기 같습니다. 청년 주거를 이슈로 할 때는 그냥 이 청년 주거만의 어떤 특별한 지점들이 있는 거고 이 문제는 독자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왜 하냐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굳이 왜 그러면 청년 주거를 이슈로 꼭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 당사자 조직의 가능성들을 높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뭔가 리모델링 하려고 모였는데 제가 느끼기엔 누군가 하나는 좀 전문적으로 알고 있겠지 했는데 보면은 다들 비슷한 이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되려나.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는 집을 보니까 아니 이 집을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거나 참여를 하면서 엄청 지지부진한 과정을 이제 참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다 같이 배워서 이제 했던 것들 다 같이 배워서 등 달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보양이라고 페인트 칠 전에 준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거리에 그냥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벌레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참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대문에다가 빨간색으로 X를 치면서 공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점점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 것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고, 집은 그냥 잠을 자는 공간으로 쓰게 되고, 뭐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긴 했네요. 네. 그때 되게 이제 분초를 다투는 기간이었어요. 이제 집을, 여기가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을 허문다 하는 거가, 날짜가 이제 그 지역 재개발 뭐 조합 이런 데서 날짜 공지가 나왔었어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나갈 때 우리 골목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남았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면서 몇 월 며칠까지 이제 여기에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집을 빼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막 찾기 시작했죠, 집을. 근데 보증금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수중에 한 100몇십만 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결국은 정말 보증금 없는 고시원 뭐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내면서 그런 데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뒤지고 있었어요. 우연찮게 그 페이스북에서 민달팽이가 저희 집 이제 큰 길 건너편에 그 두꺼비 하우징이랑 민달팽이가 같이 해가지고 뭐 공가 8호, 뭐 달팽이 집 5호 이래가지고 주택을 하나 개조해가지고 공급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이거 꼭 가야 된다, 여기가 답이다 는 생각을 듣고, 얘기를 듣고 그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되게 집이 좋았어요. 그때 일단 지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햇볕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집 앞에 서울에서 보기 드문 정원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침과 함께 시작하는 반상회. 진짜 부산 막 이런 데서 부산에서 안 나오고 대구에는 어제 오셨으니까 또 멀리서 또 오고. 대구 누구? 아니 얼마나 마음이 멀었겠어. 그래 맞아. 누가 대구 갔다? 아 빨리 조승현 기쁘님 얘기해줘. 갔어요? 일하러? 아파트 주인. 조승현 아파트 주인. 뭐 아파트 냈어? 자 우리 조승현 잘 보여야 돼. 집주인이야 집주인. 아파트 한 채 가진 처음 집주인이야. 25평. 뭔데? 영등포에 아파트 있는 여기야. 뭐야? 신길 기지에서 제일 부자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줬어? 부자였는데 손님 땅이 오셨을 때까지? 있었어요. 우리 친가 사촌들 7명이랑 땅을 묶어놨는데 거기 신길 쪽에 새로운 뭐 신풍역 옆에 또 무슨 역이 하나 생긴대. 그러면서 거기 갑자기 조합에서 뭐 아파트 올리자 돼가지고 아파트 올리고, 어제 아빠가 25평짜리 아파트를 언니 하나 나 하나 남동생 하나 이렇게. 개꿀! 와. 야 이렇게 인생 역전! 야 상대적 폭탄가 뭐지? 야 나는 어떻게 하냐 이제? 기득권이다. 나 어떡하냐? 와 지리걸 오시고 진짜 와. 근데 그거.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 안 하면 바보란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공동체 주택을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예로 많이 드는 게 뭐 논스톱이라든지 남자 셋 여자 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런 거랑은 다른 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런 느낌을 되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었어요. 실제로도 좀 그랬고 재밌었고. 네. 거의 아무튼 일주일로 이제 돼가고 있는 소준표라고 하고, 제가 하는 일은 문화기획사에서 이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부터 좀 부러웠는데 분위기가 아무튼 곧 같이 이렇게 또 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승훈이고, 저는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는 곳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창업 지원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사업을 맡고 있고, 뭐 지금은 회사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차차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조금은 아니고 그냥 삶이 흔들릴 만큼 일상이 무너질 만큼. 여기는 근데 항상
항상 일상이 무너지고 항상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 너무 많이 진짜요? 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렇기도 하죠. 또 우리 세대의 아픔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보니까 다 그러네. 네, 뭐 저는 다 필요 없고요. 요즘에 짝사랑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잘 밝히시네. 짝사랑으로 일희일비하고 있는 34세 솔로남. 지금 이거 짝 프로그램인가요?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가끔 응원해요. 거실에서 방황하면서 목적 잃는 통화를 맥주 하고 같이 있을 수도 마셔주세요.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서울 토박이들이 또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운전도 하고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차 쓸 일이 많아가지고 가끔 저에게 이제 차를 맡겨놓고 있는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밤에 와가지고 좀 체력이 괜찮고 하면은 애들 태워가지고 서울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팔각정도 가고 남산타워도 가고 7월에 을왕리도 갑자기 그냥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드라이브 갔다가 쏘카였는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뭐 다들 막 젖어가지고 비닐 깔고 오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기억,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난데없이 놀자 이래가지고 나가는 것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집에 여러 사람이랑 살 때 또 로망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 이웃집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자치적으로 좀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부침가루랑 이것만 넣어. 왜? 몰라. 원래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는데 고춧가루 없어. 시간을 살려서 은혜 뭐 하고 싶은 거 해. 나 붙이는 거. 아 진짜? 찍찍이 어디 있어? 붙이는 거. 프라이팬 찍찍이 어디 있어, 은혜? 내 책상 위에. 쪼재게. 반상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두 분 빼고 사정이 있는 한두 분 정도 빼고 다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좀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남는 재료들 다 어떡하나? 그거 이따가 더 모자라면 더 잘라서 먹거나 아니면 나눠 갖거나. 그렇지, 나눠 가져야겠지? 프라이팬 들고 내려갈게요. 네. 할 수도 있어. 맞아. 내 건 길새밖에 없거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가 되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평화로워 보였던 우리 집에 심각한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 공간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끼리 애쓰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로 냅두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결과는 어쨌건 간에 같이 다뤄서 공적으로 우리가 다뤄서 같이 해결해 보자.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청소년 애들 만나고 있고 6월은 거의 막 집에 못 있을 정도로 이상해. 내가 출장도 많이 가고. 듣지도 않으면서 왜 말을 저는 오래 산 입장이라서 되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식구들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편해지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만으로는 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편해지면은 살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서로 좀 쌓아두는 것도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편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집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안 된다고는 안 하겠지. 안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 집에 4층에 외국인 친구가 들어와도 괜찮을까에 대한 거였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나?
사는 사람은 괜찮다. 그치, 사는 사람. 거기 우리 근데 400km 사는데 진짜 결정. 오면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해가지고 영어회화 하자.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데. 불편하다. 아무래도 같이 오래 산 친구들은 막 애증의 관계이기도 해요. 막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알다 보니까 더 쉽게 판단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불편한 점, 이런 관계에선 그렇고 불편한 점이라기보다는 공간이 좁으니까 저희는 또 2인실이잖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물리적인 불편함들이 있죠. 몇 시부터 열려 있었어요, 여기? 몰라, 나 방금 왔어. 청년누리는 포스코에서 직원들이 월급의 1%를 모아서 만든 1% 나눔 재단에서 이제 서대문구에 기부 체납을 한 집인데요. 서대문구의 집이죠. 서대문구의 집이고 민달팽이주택 협동조합은 그 집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집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좋았던 경험이나 좋지 않았던 경험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네, 설거지 안 했는 사람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쉐어하우스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워가지고 분리된 집이긴 하지만 환풍기로 새가 들어와서 새집을 들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아침마다 그 새소리로 일어나곤 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집의 요소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정말 크게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창문이 있고 창문이 있되 햇살이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창문이 있되 조금 시야가 있는 바로 앞에 건물이 없는 온도나 습도가 적당한 그 정도를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참 그렇게 기본적으로 살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성내동 민간 임대주택 취소하라! 성내동 민간 임대주택 포기하라! 결국은 그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이게 그 알짜배기 역세권 땅에 좀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가 이제 여기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투기에 대한 정서가 반대를 한 게 너무 명확했었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고정하라. 그리고 성내동 주민도 균등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도 용적률을 상향해주면 우리는 임대료를 더욱더 싼 값에 임대할 수 있다. 그 지역에 청년 임대주택 들어오면 물란해진다 가 있고 그리고 슬럼화된다. 그리고 그 술을 많이 마시니까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건 이제 다른 기숙사 지어진 데도 비슷하게 나오고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금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지닌 이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을 모셔서 직접 청년들이 얼마나 집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는 50만 원,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이 좋은 집도 아니고 아주 고시원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도 그 정도의 높은 비용들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대안이 있다면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나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나서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것으로 다음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이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시설처럼 분류되는 것도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저는 정말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빗대어 보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집에 오래 집에서 시끄러운 환경을 조성하거나 집 공간을 더럽게 하거나 그리고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증명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분께서 반대하시는 이유처럼 불안한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견디면서 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 불안한 환경들을 바꿔보려고 저희가 청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저희의 삶과 함께 봐주시고 더 이상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투기 정서가 빈민 아파트라고 하는 어떤 혐오의 문화까지를 만들어낸 어떤 정말 끔찍한 일인데 거기서 막 뭔가 그런 어떤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자가 소유자들한테 뭐 혜택을 또 주고 임대주택이랑 타협하게 하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쨌든 투기의 어떤 악순환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은 사람들이 집을 대하는 방식이나 주거권을 대하는 방식들이 전혀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막 다른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쨌든 임대주택은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오늘 떡 나눠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거를. 지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끼리 막 출발하기 전에 떡 들고 가면서 농담 삼아서 아 이거 떡 써대기 맞으면 아프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는데 좀 긴장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 아파트가 되게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은 아파트고 주민분들도 어떤 분들일지 저도 잘 모르니까 그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그래 가자마자 쫓겨날 수 있어. 무슨 일이 지금 몇 벌어질지 명의 몰라. 주민들이 이렇게 막 눈초리 이렇게 해서 갔다고. 그래서 지금 이미 단톡방에 올라왔을 수 있어. 우리 떡사대기 맞을지도 몰라. 오프닝. 뒤에 나오긴 나오죠. 나와요. 시작. 자 인사. 네 오늘 저희 4편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비 입주자로서 그 떡을 돌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떡을 돌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방해만 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다면서 분리수거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빈민 아파트 임대주택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빈민 아파트 입주를 반대한다 약간 이런 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어쨌든 기자가 그거를 이제 기사를 쓰니까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난 거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그 청년들이 뭐 그런 그게 어쨌든 5평짜리거든요 원룸 형태가. 그래서 그런 좁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용을 바꿔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맛있게 드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예민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욕먹었다 이런 지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이 좀 살만한 주택이 거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뭐 어떤 지점에서는 좀 통하는 게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다른 어머니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5평짜리 아파트라 반대하는 거라고. 저희도 같이 그러면 여기 10평짜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잘 풀어나가야지.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모든 거를 네, 같이 그럼 피켓을 들어서 저기를 넓고 주차장 20년은 공공임대로 가고 막 좋아요. 이게 정말 그게 핵심 포인트가 어머니 하이파이브 한번. 그게 그거라니까. 네, 맞아요.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네. 모르고 그래서 답답한 거야 사실은 제가.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어떤 여론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일부 어쨌든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 혹은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만 그런 반대들의 여론들을 만드는데, 이게 마치 지역의 일반적인 입장인 양 대변되고 있어서 정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역 여론들을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센터 와. 센터 와. 뭐야 앞머리 때문에 앞머리. 자, 같이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와. 네, 저희 오늘 계획대로 하는 건 다 실패했고요. 하지만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 좋은 주택, 이 좋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날까지 함께 달려봅시다. 아자! 화이팅! 와, 복사다. 아이씨. 아이씨, 그거 빡세. 좀 되나? 빼고도 되면 언제부터 사신 건데요, 그분들은? 일주일? 결혼한 지 얼마 됐어? 한 2년? 아, 2년까지? 오, 좋네. 어이씨, 인터넷 되게 잘해놨네. 신부 와이프 친구가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호치민에서 그 한국인 이민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악 학원 같은 걸 열었는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치민에 2호점을 내야 돼서 베트남 가는 거야, 같이 할 사람을 찾다 보니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해서 음악 학원을 하러 가고, 내 친구 얘는 가는 김에 자기도 원래 연극 쪽을 하고 싶어 했었으니까 가서 호치민에서 연기 학원을 하겠다. 우리 집이 지금 방이 3개인데 어느 정도만 이렇게 돈을 해주면은 그냥 네가 들어가서 살면서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 처음에 좀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민달팽이가 얼마나 힘들게 이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2년 동안 봤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6월 말 7월쯤에 그냥 한번 그러면 밥이나 같이 먹자, 집에 한번 놀러 와라, 고기나 한번 먹자 해가지고 집을 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갈등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좀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먼저 한번 여쭤보고,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상황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해서, 그다음에 고심 끝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결심하게 됐죠. 어쨌든 이 집을 맡기면서 나한테 바라는 건 그냥 신혼부부 주택 자금을 융자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새로 내면 된다. 그게 얼마인 거야? 그게 50이야. 50이면은 뭐 25씩은 받아야겠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소 25고, 그러니까 이 집의 건물의 관리비가 추가로 5만 원이야. 그럼 어쨌든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55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공실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냥 30만 원 퉁쳐도 5만 원씩만 그냥 누적을 해가지고 해도 관리비 따로 안 받고 공과금 나눠서 낼 거죠.
그럼 30은 받아야겠다. 30 하고 그러니까 일단 난 최소 30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0은 그러면 친구가 한 달에 달라고 하는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50만 원이 뭔가 공실이 생겨가지고 채워지지 못하면은 뭐 전 지금 뭐 원래 있던 집이 32만 원을 내면서 살긴 했지만 혹여라도 뭐 두 명 다 한꺼번에 나가버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한 달에 고정 지출이 거의 20만 원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는 뭐 건물 관리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출이 엄청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지점이 제일 큰 고민이었죠. 뭐 더 볼 거 있나? 딱히 확인했으니까 주변을 보고 싶다. 좀 나가서 주변을 봅시다. 그 달팽이 집을 떠나는 거에 대한 고민. 근데 그 지점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애인이랑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우리 너무 익숙해졌다 하는 지점이 오는 것처럼 지금 같이 사는 친구들도 너무 좋긴 한데 뭔가 여기에서 내가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도 불광에 있고 집은 녹번에 있고 집 회사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딱 거기로 고정이 되는데 이걸 내가 좀 깨야지 뭔가 새로운 삶에 또 이렇게 경계가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랑 안 만나게 될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나에게 맥주를 공급해 줄 국민국부터 조금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입주계획서에 이제 요거는 내가 포인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말씀해 주시면 자기소개로. 그 뭐냐면 정말은 민달팽이 살다 보면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뭐 입주 동기와 비슷한 건데 이게 들어오게 된 좀 이유? 정말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3년 됐어요. 근데 1년마다 주거지를 옮기고 있어서 지금 3번째 집에 살고 있는데 서울은 왜 이렇게 월세값이 비싼지 처음 신청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돈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n분의 1을 하게 되니까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거에서 신청 계기가 있었고요. 가격도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해보고자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고 뭐 2명이랑도 살았고 5명이랑도 살았고 이렇게 계속 집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나름의 어떤 혼자 살지 않을 때 장점들을 계속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좀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사람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이라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계기가 없어서 좀 혼자 이렇게 방에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내면서도 이야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달팽이 집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혼자 사는 여성이다 보니까 또 그런 무서운 부분들, 치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껴서 좀 이웃을 사귀고 싶고 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확실히 또 월세 부담이 좀 많이 돼서 월세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년 정도 지금 모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근처에 직장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주거비가 뭐 시세 기준 뭐 저희가 모집도 낮은 편이지만 좀 더 뭐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좀 경비를 고정비를 좀 줄이고 싶다. 제가 직장이긴 하지만 건축 쪽 일이라서 좀 소득이 낮은 직군이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엄청 고무줄이라서 집 구하는 게 매우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청년누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쉐어하우스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된 집이에요. 그래서 화장실도 방과 방 사이에 하나가 있어서 이제 두 분이서 쓰시게 되고 층별로 이제 6분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 1층에 커뮤니티실이 있어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지원이 가능한 집인데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임대료가 공공주택이 훨씬 저렴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달팽이 집에 비해서도 뭐 LH나 그리고 청년누리주택은 임대료가 반도 안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더 비싼 거죠. 일반 달팽이 집이. 층은 이따가 올라가 볼게요. 일단은 거실은 여기 같은 사이즈도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래요. 여기가 패시브 하우스라서 이제 열 순환이 열이 잘 보존되는 집인데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켜고 꺼도 좀 유지가 되고 난방도 켜고 유지가 되고 이런 집인데 약간의 공기청정 역할을 하면서 공기 순환을 역할을 하는 이걸 내내 켜놔도 24시간 내내 켜놔도 전기세가 별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져야죠. 집값이 지금 너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있는 집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제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어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잘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과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필요하면 가져가. 책 가져간다. 안 부른 거 맞지? 이게 가져갔어. 들어가. 사진 너 영상 찍히고 있어 지금. 나? 그래도 짐이 많지 않나 봐요. 저 집으로 벌써 그 소파를 2번 옮겼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간단하게 옮기려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출근하고. 응? 어제 뭐 한차 갔는데 뭐 2차 갔지 그렇게 저번에도 안 본 거고 어제도 안 본 거고. 응? 가면 아마 정리하는데 또 뭐 반나절 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나올 때 많은 친구들이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준 게 참 아직도 좀 고맙네요. 좀 뭉클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잘 살았다는 생각 들어요. 밤에 한 번도 올게. 어차피 차가 떠나야 되고 자전거도 한번 가지러 와야 돼. 그래. 9월 30일에 오지? 여러분 안녕. 그래 안녕. 잘 살아. 가서 부자 되고 애인도 생겨. 정말 저에게 이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되어줬던 집이에요. 정말 한 푼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혹은 서울을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시점에 되게 지불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꾸려줬었고 저 같은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일 어디에서 자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20대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어떤 주거 환경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점에서 되게 민달팽이가 어떤 이 사회의 사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연찮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는 설치 미술을 하고 있고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획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물은 계속 줬으니까 너무 좋았구나. 내가 딱 입주한 날 엄청 오랜만에 왔잖아. 거의 죽어 있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약간 심폐소생술 중이었는데 정말 거기다가 내가 이제 약간 스테로이드를 난 거지 지금 거의. 물을 더 줬어. 아니 근데 이제 약간 위험해.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내가 연극을 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던 시절에 구로에서 동네 예술학부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동네를 탐방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클래스에서 만난 사이. 근데 우연찮게 을지로에서 공간 같은 걸 같이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놀러 갔다가 갑자기 내가 이 집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찾는다 했는데 때마침 나도 구하고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살게 됐어. 타이밍이 네, 잘 맞았네요. 맞아요. 제가 능력은 크게 없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음악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고 돈 못 받고 하고 난 다음에 후려친 돈을 받으면서 작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면서 이 친구랑 같이 뭔가 협업을 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집에 공실이 생기게 된다면 그렇게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랑 먼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원래도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는 사실 혼자 살 수 있는 상상은 못 해봤고 계속 그 9년 동안 친구들이랑 같이 이 근방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한 월세가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공공이 어떤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늘도 하면서 자다갔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 싸죠. 1인실을 10만 원대에 서울에서 산다 그러면 다들 그냥 난리가 나죠. 어쨌든 일단 싼 게 가장 크고 그리고 공동체 주택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어쨌든 나한테 18명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느낌들을 정말 매일같이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거가 있거나 뭐 아플 때 뭐 약도 갖다 주고 어쨌든 위로도 많이 받고 같이 즐기고 놀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좀 하루하루가 좀 더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혼자 살고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두 가지 장점이 있네요. 공동체를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좋다. 저도 2층에서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여기 청년놀이의 유일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다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주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큰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여기에 살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동체 주택,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 모델이 그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단점은 대표 모델로 몇 개만 있을 뿐이지 이게 막 10,000호, 20,000호, 30,000호 이렇게 공급될 수가 없다 보니까 매우 좋은 주택인데 그냥 정말 소수의 사람만 혜택받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제목표에서 하나, 둘, 셋. 5분 있다가 1시 20분부터 시작하도록 할 테고요. 1시 20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리를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달팀 다 저쪽으로 가시고요. 팽팀 손 팽팀 다 이쪽으로 오시고 2팀 저쪽으로 와주세요. 저한테 이상적인 거는 일단은 어쨌든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적절한 비용에 가구 형태에 적합하게 마련된 집,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살아보니까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되 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프라이버시는 보장되되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까지가 포함된 게 이상적인 주택인 것 같습니다. 형태는 섞여도 돼요. 4인 가구, 뭐 2인 가구, 3인 가구 막 섞여서 같이 살아도 되는데 프라이버시는 각자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러면 기존의 피고 롤에서 내가 잡으면 한 명 살릴 수 있는 걸로. 이상적인 집. 저는 물리적으로는 공간 분리되어 있고 방이랑 거실 이런 공간에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물리적인 이외의 측면으로는 마을 속에서 살고 싶어요. 내 윗집, 내 아랫집, 내 옆집, 앞집이 진짜 이웃이 돼서 사는 그런 집을 살고 싶어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2인 1실이 보장이 되는 집이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 부부와 자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가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 정말 뭐 한국 어딘가에서 실험되고 있는 여러 가족이 뭉쳐 사는 어떤 단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봄직한 것 같고, 꼭 어떠한 형태가 고정적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꼭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게만 대문을 공유하고 현관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점점 변해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어. 안녕할까요? 안녕. 안녕해주세요.